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11년 전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며 시집을 잘 갔다며 축복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나름 큰 음식점을 2개나 가진 자수성가로 성공한 남자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저에게 대출을 낀 가게만 2개라며 별로 잘난 거 없다고 말하던 남편. 그렇게 겸손한 모습에 반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소개해준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가게에 식료품을 대주는 도매상을 하고 계셨고 남편이 성실하게 운영하며 가게가 커서 나가는 걸 보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먼저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둘이 만나게 되었었죠. 남편의 일과 다르게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한참 일하던 시기였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며 죽자 살자 따라다니며 자기가 부동산법을 잘 몰라서 당한 적이 많다면서 그걸 빌미로 이 가게 저 가게를 같이 보게 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자 양가 집안에서는 이렇게 된 김에 결혼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죠. 양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원하니 정말 일사천리로 짧은 연애로 결혼해서 금방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고서야 저는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힘이 강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는 자수성가한 남편 마음대로였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말들을 하냐며 부모와 자식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용돈이나 받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아버지보다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니까 제발 좀 자기 인생에 뭐라 할 자격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일부분만 말해서 그렇지 이것보다 훨씬 심한 태도로 말한 적도 많았고 급기야 시아버지께서는 한탄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놈아 나중에 자식 한번 낳아보라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라니까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제 자식은 아버지처럼 안 키울 거라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건 다 사줄 거라면서 갑자기 명절날 먹고 있던 다과상을 발로 차고는 밖에 나가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따라 나와 말하기를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부모님 다과상을 발로 차는 페루나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격분하며 지금 하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 편드는 거냐며 너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자기한테 버려질 거라고 줄 제대로 잡으라며 눈치 더럽게 없다고 외치고서는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그때가 제가 임신 7개월 차라 그 전이었으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 텐데 막달이 다 되어서 이혼도 못하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아무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데 저에게도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부도가 나신 거죠. 도매업을 하시다가 큰 식당이 부도가 나서 그러는데 그대로 부도를 맞으신 겁니다. 다급한 김에 사위인 남편에게 부탁했으나 남편이 부모님에게 한 말이라고는 딸 자식 인생까지 말아먹고 싶지 않으시면 그런 부탁은 하는 게 아니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네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모님이 부도가 나버리자 남편의 패악질은 저희 부모님과 저한테도 오더군요. 그 전까지 처가인 친정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명절 때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장인어른 이거 좋아하시지 하면서 과일도 사오고 최고급 굴비도 사서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망하고 나자 이제는 선물도 안 사주고 처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장인 장모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던 놈이 명절이나 생일조차도 안 가더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서 괜히 우리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 상처 주는 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도대체 언제 나가서 돈 벌어오냐며 집에서 아이만 덩그러니 보고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나가면 애는 누가 보냐고.
당신이 그럼 돌봄의 아줌마 구해줄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아무 일 없이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 네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 부르면 되지 뭐 그런 고민을 하냐며 역정을 내며 쏘아붙이던 남편. 그렇게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돌봐줬지만 남편은 고생했다고 10원짜리 하나 엄마에게 안 주려고 하더군요. 제가 부동산 나가서 버는 돈으로 엄마의 용돈을 좀 챙겨주자. 남편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며 성질만 내길래 그날 제가 참다 폭발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린 것보다 저렴한 돌봄이 한번 구해보라고. 앞으로 네가 돈을 얼마를 벌던 난 신경 안 쓸 테니 집안일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육아비도 반반, 전부 다 반반 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분수도 모르고 까분다더니 그 돈조차 주기가 싫은지 본인 월급날만 되면 어떻게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안 주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아들 사랑은 지극해서 맨날 집에 오면 저를 투명인간 마냥 취급하며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아들하고만 놀고 있더군요. 저한테는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일일이 따지는 놈이 아들 일이라면 수십만 원 장난감에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도 사와서 쓰는 걸 보면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었지만 아빠로서는 좋은 건가 싶어서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던 게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뒤로 1년도 안 되어 엄마의 빈자리를 못 견뎌 하던 아버지마저 엄마를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조차도 장례식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매번 사람을 불러서 돈을 체크하던 인간이 제 남편이었는데 그때 또 남편과 대판 싸우면서 너네 부모님이 죽어도 이렇게 했을 거냐는 말을 했더니 남편은 너희 부모님보다 아마 더 했을 거라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진짜 그 후 1년 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작은 장례식장에 돈도 거의 안 되다시피 처리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분노하며 자기 돈으로 제대로 하겠다니까 그 돈도 어차피 자기가 준 돈 아니냐며 자식 돈으로 생색내지 말고 아버지가 돈 좀 직접 버르시라며 이 집안의 가장은 나라고 어머니 장례식을 그렇게 단촐하게 끝내는 걸 보고는 인간이 정말 사람도 아니라는 걸 느꼈죠. TV에서 말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소시오패스, 그런 부류의 정신병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필요가 없어지면 버릴 테고 모든 인간의 가치는 오로지 자기한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로 나뉘는 것 같더군요. 그때 아버님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고 그래서 저는 일이 없던 날이면 항상 짬을 내어 점심을 챙겨서 아버님 집으로 찾아가 식사를 차려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저한테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을 제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모실 무렵 도저히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들 문제였어요. 아들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그렇게 끔찍히도 아꼈었는데 아들이 점차 커가면서 학교에 들어갔지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간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자기 아들은 서울대를 보낼 거라며 몇 번이나 강조하던 이야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고 오히려 일반 애들보다 조금은 지능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그날부터 남편은 마음속으로 아들을 점점 멀리하더군요. 더 이상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고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조차도 아까워하며 저에게 네가 모자라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이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남편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멍청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빠가 갑자기 자기를 무시하는 말과 모욕들을 내뱉고 자기로 인해 저와 남편의 부부싸움까지 벌어지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묻기를 자기는 왜 태어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말을 아들에게 듣는 순간 더 이상은 우리 아들을 저런 빌어먹을 남편에게서 키우다가는 정말 망가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며 안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는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혼하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려고 하길래 소송을 정말 악착같이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지만 남편은 반대로 어떻게든 안 주려고 여기저기 은닉하려고 했지만 천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 누군가를 믿지도 못했었죠. 결국 그 인간의 재산과 양육비를 받아내서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들을 놔두고 여전히 일하니까
돈은 안 모이지만 얼추 먹고 살만해졌는데 제가 일에 매달리니 아이를 돌볼 데가 없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시아버님께는 여전히 꾸준히 찾아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지만 시아버님과는 이혼 후에도 같이 자주 만났고 아이를 아버님께서 챙겨주시기 시작하셨고 이에 결국 외로워 보이시는 아버님께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에 빈 방도 많은데 그냥 들어와서 사시라고 같이 사시면서 우리 아들만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러자 아버님은 남들이 저를 흉볼 거라며 극구 거절하셨지만 저의 거듭된 요청에 끝내 허락을 하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기로 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정말 모자란 인간끼리 아주 그냥 끼리끼리 잘 산다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제가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같아서 이런다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 네 아비도 그렇게 모자라니 결국 부도 내더니 딱 비슷한 우리 아버지나 네 아비나 그 수준이 맞으니 그럴 만도 하네. 라고 헛소리를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같이 살게 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이혼한 남편이 글쎄 아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사정을 하고 있더군요. 왜 그런가 이유를 들어보니 재미있게도 그렇게 잘 나간다며 가게만 여러 개 하던 놈이 대출을 땡겨서 운영을 하던 가게가 이번 질병 사태로 모조리 부도가 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님이 조상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이번에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만 팔아서 지금 이 상황에 자기 부도 막으면 된다고 지금까지 개무시하던 시아버님을 찾아와서는 그 땅을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부탁하던 거였죠. 그러자 아버님은 아비한테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던 놈이 막상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냐며 너 같은 놈은 절대 못 준다고. 그 땅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주고 갈 거라니까 남편은 쌍심지를 켜고 저를 보며 말하기를 저런 더러운 년이 감히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그것도 시아버지 뻘 되는 남자랑 바람났다며 소리를 지르길래 옆에 있던 아버님이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욕을 퍼부으며 쫓아냈죠. 그 뒤로 그 땅을 진짜로 저에게 증여하며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라고 친구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차피 내가 너에게 증여한다 해도 그놈이 재산을 찾아갈 방법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 땅을 팔아서 내가 죽기 전에 다 써버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받은 땅은 제가 처분하게 되어 돈이 생겼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 와중에 망나니 남편은 아버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저에게 뺏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들을 하는데 참 인간이 추하게 짝이 없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버렸고 그동안 떵떵거리던 놈이 지금은 서울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가끔씩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구구절절한 긴 내용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저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앞으로도 남편을 무시하고 셋이서 그냥 오순도순 살아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이젠 이게 한계네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화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란 분은 결혼 전에 인사 갔을 땐 고맙다 아가.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이제 내가 네 어미라고 생각하고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알겠지? 하면서 인자한 시엄마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저는 그만 그걸 믿어가지고 털썩 결혼을 했고 하고 나니까 완전 영화 올가미급 넘어서는 수준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며느리는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 180도 달라지셨어요. 진짜 사람 치사하고 처음에는 먹을 거로 사람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스트레스를 주는데 식탁 위에 싸구려 음식들은 다 제 앞에 가져다 놓고 비싸고 맛 좋고 귀한 것들은 아들 앞에만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거기다 먹을 것 챙겨놓고도 저 없을 때는 없는 척 하더니만 남편 있을 때만 하나씩 꺼내서 남편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마마보이 남편이 퇴근하고 오니까 그 장면이 딱 걸려버리니 벌써? 빨리 왔네. 차가 안 막혔나 봐. 그래, 오늘은 좀 이르네. 시엄마나 남편이나 횡설수설해서는 이제 왔냐면서 말 돌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서운해서 사람 먹는 걸로 차별하세요? 저도 같이 돈 벌어 와요. 저도 힘들다고요. 하니까 너는 날라리 일 다니면서 쉬엄쉬엄 일하잖아. 별걸 다 가지고 난리네. 너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 날라리 회사가 어머니 아들 다니는 회사보다 돈 더 주는 줄 모르나 봅니다. 참고로 이 먹는 걸로 사람 열받게 하는 건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하면서 홀어머니라서 진짜 제가 나름 열심히 배려했어요. 저는 부모님 두 분 계시지만 혼자만 계셨으니 얼마나 섭섭할까 해서 모시고 살자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해서 진짜 같은 동네 전세로 이사 왔고 지방 전문대 들어간 신우한테도 처음엔 좋은 올케 되려고 가끔은 기프트콘도 선물하고 마음 써서 보내면서 신우한테 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 오면서 이 집안을 겪으면서 27년간 모든 걸 배운 지식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매일 쳐들어오는 시어머니는 자기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서 자는지, 주말마다 남편 빨래하면 자기 아들 옷만 따로 빼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요. 진짜 엄청 당황했는데 애써 티 안 내려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굳이 왜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 내 빨래 위에다 항상 올려놓는지 사람 정말 미치게 해요. 정말 참다가 어머니 왜 남편 것만 따로 빼놔서 올려놓으세요? 라고 나긋나긋하게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흘겨보시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시더군요. 빨래가 다리 달렸나 시어머니는 안 했다고 발뺌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진짜 딱 봐도 시어머니가 하신 건데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시어머니가 저녁에 오늘 집 가서 잔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안방에서 밤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눈이 시어머니랑 나랑 딱 마주쳐서 너무 놀라서 이불 속으로 숨었더니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 손으로 눈 가리는 척 하면서 미안하다 물건 놓고 가서 하시곤 아주 느릿느릿하게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본인 딴에는 연기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날 저는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그냥 이전까지는 시집살이 시키는 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나는 시엄마 확실히 올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후로 이혼까지 진지하게 생각도 했는데 친정엄마가 이혼도 한 번 하셨고 애가 있든 없든 여자 혼자서 이혼하고 나면 살기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자신의 커리어로 잘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경기권 4년제 대학 나와서 집 나오면 그날로 끝이었으니까 더더욱이 싫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끝까지 책임질 생각에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그 아들은 이런 거 보면 자기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는 며느리처럼 시엄마한테 말 못해본 것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는다고 수백 번을 외쳤지만 본인 맘대로 하시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더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게 남에게 제일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맘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가끔씩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머니랑 저랑 잘 싸우는데 저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싫지가 않아요. 전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어머니랑 제가 아닌 제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심리 상담 같은 데도 잘 하는 데 많은데 어떠세요? 이 말 끝나자마자 CM이를 무슨 환자 취급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 남편도 네가 우리 엄마 환자 취급해? 정신병 걸렸으면 너 혼자 치료받아.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환자로 만드냐고. 로 끝났네요. 이후로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가 생겼어요. 지금 아이한테 진짜 죽을 죄를 졌고 너무 미안하고 왜 아이가 생겼냐 싶고 정말 엄청 울었어요. 정말 타이밍 안 좋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되는 것도 없다면서 환장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나아지지 않을까 망상도 해봤지만 딸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욕을 하시네요. 무슨 재수없게 딸년이라며 닥달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아들놈이 딸 유전자밖에 없어서 딸을 얻었는데 탓을 할 거면 어머니 그 잘난 아들놈 잡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남편이 그래도 여자가 돼가지고 턱하니 아들 유전자나 잡았어야지. 너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제가 유전자를 어떻게 잡아요? 무슨 유전자가 물건이에요? 라고 말하니 몰라. 네가 알아서 잘 잡아야지. 이딴 식으로 대답하는데 와 진짜 사람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그것도 상식 밖의 이야기들만 해대니까 사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뒤로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반복되니까 지치고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며칠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하는데 시엄마란 작자가 달려와서는 내가 마시려던 물을 뺏어버리더군요. 그래놓고 어디 아들도 못 가진 게 비싼 물을 마시냐고 하길래 차라리 정말 큰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동안 당했던 거였는데도 왠지 모르게 더 분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거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더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엄마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들은 임신을 하면 축하해주고 더 챙겨준다는데 왜 저는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지갑이랑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울면서 친정까지 2시간 내내 울면서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새아빠가 계셨어요. 엄마랑 재혼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색했었는데 그날 모든 걸 제일 먼저 새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새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당장 시엄마 잡아칠 기세였고 엄마는 우시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날 지원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왜 내가 말을 못했을까. 그 후로 짐 다 싸서 그 집에서 나왔고 현재는 소송 예정 중입니다. 어차피 길게 살지도 않았고 그래도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소리만 짓거리길래 소송할 거라고 말해두고 왔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정말 못 볼 꼴 안 볼 꼴 다 겪었네요. 특히 제일 무식한 시엄마는 자기 말대로는 당신 나이 사람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별로 없다 하면서 본인 고졸인 거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는 짓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수준이었네요. 게다가 분노 조절 문제까지 있는지 같이 식구들끼리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정말 진상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맛집을 가면 사람들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걸 기다리질 못하십니다. 주문을 받으면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한 10분 지나면 여기요. 언제 나와요? 이러시네요.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 사람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대답해도 소용이 없으세요. 5분마다 반복하더니 결국 주인도 지쳤는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본인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욕을 하셔서 정말 밥 먹기 무안할 정도로 창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동네에서 이 집 며느리는 정말 고생 많다고 동네 어른들마다 저런 시엄마 밑에서 있으며 며느리만 죽어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엄마는 동네에서도 유명 쌈딱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목소리부터 키우고 우겨대니까요.
특히 제일 무식했던 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면 직접 챙겨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 귀찮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안 가져다 드리면 또 가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서비스가 없다느니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최고인 줄 아는 그런 분이에요. 특히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경기도 4년제 대학을 나왔고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었는데 시엄마는 고작 그딴 대학 나와서 우리 아들 만났으니 용 잡은 거다 라는 말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엄마는 항상 자기 위치나 남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기분 틀어지면 바로 욕부터 나오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식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틀린 걸 가르쳐주면 너까짓 게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이러고, 그리고 시누이는 지방 전문대도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타 직업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지방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겨우 들어가 놓고 시엄마에게 시누는 엄마 나 이제 교사 될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짓거리는 중고등학교에 합격한 교사처럼 행동하고 있길래 기가 찬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시엄마도 떳떳하게 우리 딸은 예비 교사라면서 시엄마 친구들한테 어디 사자 사윗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합니다. 더 어이없던 건 신우가 내 카드를 지 카드인 척하면서 사재 끼고 다니는데 신우 혼자만 썼던 제 카드 값이 80만 원입니다. 남편 80만 원, 제 거 80만 원 해서 160만 원이 나왔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신우한테 뭔데 이렇게 쓰냐고 말했더니 어쩌라고요. 몰라. 이러더라고요. 정말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었어요. 애 가진 아줌마가 좋은 것만 보고 애를 위해서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애한테 죄인이고 앞만 보며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 거예요. 아직까지 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 깨달은 건 돈이야 젊으니까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진짜 이런 시댁 만나면 건강 잃고 정신도 잃는다는 점 확실히 알았어요. 이런 거 당한 거 너무 분하고 저 자신은 한심스럽고 남들도 미리 이런 시댁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험한 말도 있었는데 혹시나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판단해 나가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아이한테는 죄인인 엄마가 너무 미안하네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은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털어나가야겠죠. 오늘 제 이야기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차 되었고 1살배기 공주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에겐 18살 차이 나는 늦둥이 중1 14살짜리 남동생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신 부모님 밑에서 혼자 자라다가 늦둥이 동생이 생겼을 땐 주변 친구들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귀엽고 예쁜 동생이라 제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수험생 시절에도 동생을 받고 대학 가서도 동생 재롱잔치며 제가 다 쫓아다녀서 학교에는 제가 애엄마라고 소문도 났었네요. 그만큼 동생도 저도 서로를 아끼는 남매였습니다. 나이 차가 나니 싸울 일도 없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 살다가 사고로 반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동생이 혼자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두 분 다 치매기도 보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엇나가서 술, 담배도 하더라고요. 공부를 썩 잘하진 못해도 심성이 착한 아이였는데 부모님 일이 충격이었나봐요. 할아버지가 노인성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두 분 모두 요양시설로 모시고 동생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지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생각 좀 해보자고 하더니만 시모에게 홀랑 말해버렸더라고요. 전 바로 시댁으로 호출당했고 어디서 제 서방 귀한 돈으로 자기 식구 먹여 살리려 하냐며 뻔뻔한 여자 개념 없는 마누라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사실 저도 일하다가 우리 공주 때문에 일 그만둔 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금방 다시 일 시작할 거고 동생도 나이가 있으니 말 잘 들을 거라고 걱정 마시라 했더니 진짜 시모가 막말을 하더군요. 어미 없이 시골 늙으신 애들 손에 막 자란 애가 우리 손녀딸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술 담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애를 한 집에서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시집 왔으면 그걸로 네 자식 잘 기르고 부모와 남편 받들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동생을 데리고 살 생각을 하냐, 버릇이 없다. 정말 말을 해도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눈이 핑하고 돌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다가 다시 이성을 찾고 그러면 부모님 생명보험금이랑 연금 있는 거 다 동생으로 돌리겠다. 그걸로 동생 우리 집 근처에 자취방 얻어주고 나 혼자 애 돌보겠다. 부모님이 우리 둘한테 남기고 가신 돈이니 그건 우리 돈이니 괜찮지 않느냐. 동생 대학이랑 결혼도 그걸로 다 보낼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뒤집히더라고요. 그 돈을 왜 다 걔를 주느냐. 어린 나이에 부모 이런 것도 다 지 복인 거다. 그리고 그건 너도 같이 나눠 갖는 건데 그 돈은 네 것 아니냐. 너무 어린애한테 큰 돈 주면 방탕하게 살다가 객사한다.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럼 그 어린애를 돈도 없이 어쩌란 거예요. 제 돈이니까 제 돈 동생 주겠다고요. 울면서 소리를 빽 질렀더니 남편은 어디서 시부모님께 큰 소리냐며 절 말리고 어머니는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진짜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걔가 진짜 네 동생 맞니? 네 새끼는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상견례를 할 때도 늦둥이 동생 보고 남사스럽다고 막말하시더니만 대학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유부녀도 동생이 아니라 제 친아들이다 이런 얘기 나온 걸 남편이 말했었더라고요. 남편은 그만큼 둘이 친하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라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쌍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더는 얘기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울고불고 난리치는 절 달래면서도 동생 꼭 굳이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하느냐면서 보육시설 그런 데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도대체 친누나가 있는데 왜 시설로 보냅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동생 앞으로 다 적금도 준비해 주셨는데 그걸 동생 쓰게 해주겠다는데 왜 그런 막말을 들어야 하는지. 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 시설로 가시고 나면 저랑 같이 살게 될 줄 알고 신이 나서 말 잘 듣는 착한 동생의 삼촌이 되겠다고 카카오 스토리에 저랑 우리 공주 사진 올리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애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알면 또 얼마나 상처받을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동생은 제가 책임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필 겁니다.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돌볼 거고 어미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지 않게 옆에서 끼고 살면서 보살필 거예요. 솔직히 동생이 어린 나이만 아니면 근처에 자취를 시킬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엇나가기 쉬울 것도 걱정이 되고 기숙사 학교를 보낼까 하니 그건 또 학비며 기숙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학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고 솔직히 저도 남편과 상의해서 최대한 좋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상의하자고 해놓고 시모한테 홀랑 일러바치고 이런 일만 안 터졌으면 그렇게 됐었겠죠. 정말 시모와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도 할까 했다가 제 딸내미는 어찌되나 걱정도 되고 그냥 딸내미랑 동생이랑 셋이서 어떻게라도 먹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추가. 어젯밤 사이에 있던 일 쓰고 나서 다시 댓글을 읽으러 왔더니 몇 개가 보이네요. 첫째, 남편네는 형제가 없느냐? 남편을 위로 2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리 사고치고 다니더니만 커서는 사업하던 게 잘 돼서 이번에 캐나다로 가족들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결혼식 때도 한 푼 보태주신 거 없고요. 갈 때 오히려 이별 선물 없느냐고 하시던 분이시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애들은 착했어요. 둘째, 친정가에 왕래는 없었나?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고 살았습니다. 시댁이랑 20분 정도, 시골집이랑은 2시간 정도 거리고요. 시골집이 워낙에 작고 깨끗한 편이라 가도 밥 한 끼 먹고 오거나 읍내 쪽 가서 모텔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시댁이랑 남편도 구질구질 하다고 가는 거 싫어하긴 했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집이 그런 데 사신 게 아니라 굳이 돈 쓸 일 안 맞는다고 그러신 거고 제가 아빠랑 동생한테 용돈 주면 아빠가 따로 남편한테 용돈 챙겨주셔서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동생이랑도 카카오톡 게임 같은 거 하트 주고받고 하면서 연락하고 지냈고요. 이런 게 다 뭔 소용인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정작 제 얘기를 들어줘야 할 사람이 그렇게 기맞고 지 엄마 품으로 들어갔는데. 추가합니다. 늦둥이 동생 가지고 막말한다는 시모 글쓴이입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이 위로와 조언을 해주셨네요. 하루가 정말 일이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던 만큼 제 마음은 너무 헛헛합니다. 내용이 진짜 깁니다. 그만큼 저도 어이가 없네요. 아무래도 이혼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선 어제 글 쓰고 나서 많은 분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잘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 팔자가 너무 서럽게 느껴져서 충동적으로 차 끌고 공주 데리고 동생 보러 급작스럽게 갔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동생은 이 더운 날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선풍기 씌워드리고 빨래 걷고 있더니만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오더군요. 정신없이 가는 길에도 동생이 좋아하는 치킨이랑 피자 할머니 할아버지 드실 사이다 사서 갔더니 자기 생일도 아닌데 신난다면서 밥 안 해도 된다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허겁지겁 먹는 와중에도 살 다 발라내서 할머니 할아버지 챙겨드리고 저 먹으라고 닭다리 내미는 거 보면서 속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누나가 못나서 너에게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못한 죄인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동생과 2-3시간 정도 보내다가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들어가자마자 이미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 난리가 났더라고요. 짜증나서 휴대전화기를 차 안에 놨던지라 연락도 안 됐고 말도 없이 갔으니 화가 났겠죠. 어디 갔다 왔느냐는 윽박질에 동생 보러 갔다 왔다고 하더니만 데리고 온 거야? 라고 되묻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동생 보러 가지도 못하느냐? 가서 밥 먹고 왔어. 이러니까 어린 딸내미 데리고 시골집 갔다 왔느냐며 정신머리가 없다고 소리를 칩디다. 안 되겠다 싶어서 차분히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앉혔습니다. 부들부들 떨리지만 우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음료수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난 역시 어린 동생 데리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친누나가 있는데 왜 혼자 사느냐? 시설로 보내자는 당신과 시모의 말에 화는 나지만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동생에게도 유산이 있으니 그걸로 대학 학비나 장가 이런 건 걱정 없고 내가 받은 유산으로 그 외에 들어가는 돈 있으면 내가 보살필 테니 같이 살면 좋겠다. 당신도 많이 예뻐하고 잘 놀아주던 애 아니냐. 잘할 거다. 정 많고 밝은 애니 우리가 잘 보살피면 분명 우리에게 어르신들에게 잘할 애다. 정말 속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또 그러네요. 따로 살 때랑 같이 살 때랑은 분명히 다른 거고 내가 왜 처남을 돌봐야 하냐. 당신이 받은 유산 그거는 우리 공주 돌보는 데 써야지 동생한테 쓰냐. 시설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요새 부모 있는 애들도 많이 간다고 뉴스에서 봤다. 부모 있는 애들이 왜 가겠느냐. 그만큼 갈만하고 시설이 괜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도 가끔 시설 찾아가서 들여다보는 게 붙어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안 상한다. 거기서 생활하다가 지목할 때 되면 다시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있는 애들이 시설을 가다니요? 그건 그냥 부모가 자식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건 자식 새끼 버린 건데 우리랑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다. 우리 공주가 당신 같은 아빠한테 뭘 배우겠냐? 그럴 거면 우리 공주도 그 시설 보내버리지 왜 당신 귀한 돈 들여가면서 키우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애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도 말 가려 하라더군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으니 댓글들 내용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내 자식이 뭘 배울 수 있을까? 내 동생은 불쌍해서 어쩌나? 나 공주한테 창피하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죄스러워서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라면서 펑펑 우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손 찍어만 거 미안하다고 쩔쩔매네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제 소리에 놀라서 따라오는 우리 공주 들쳐매고 동생한테 가겠다고 짐 싸고 있으니 밖에서 미친 시모 목소리가 들리답니다. 그 사이에 또 쪼르르 시모한테 일러 바친 거죠. 저것도 남자라고. 아무리 미친 시모래도 어른이는데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대충 얼굴 추스리고 나갔습니다. 아, 한 소리 듣겠구나. 뭐라고 말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뜻밖의 시모가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
전 진짜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한다고 그리 모진 분은 아니구나 했죠. 같이 살고 싶다고 너무 어린 동생이라 걱정이 되는데 나쁜 애 아니라고 남편한테 부담 안 되게끔 저도 일할 거고 부모님 유산 가지고 동생 잘 키울 수 있다고 나중에 동생 커서 지 앞가림 하면 분명 우리한테도 잘할 테니 허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시모 팔짱 끼고 저를 한참 보더니만 얘기하더군요. 그럼 동생이랑 너랑 공주 데리고 셋이 나가서 살아봐. 그 동생 유산이란 걸로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집 구하고 생활해 봐야지.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집에서 살림하느라 모르나 본데 애들 키우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지 네가 정신 차리고 살 것 같다. 네 돈은 우선 내버려두고 네 동생 돈 가지고 잘 살아지나 한번 살아보고 그 뒤에 다시 얘기하자. 옆에서 남편도 놀라는데 시모한테 찍소리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저도 놀래서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꾸 억지 부리면 이혼하겠다고 말할 텐데 한번 이혼하고 나가면 어떻게 살지 한번 직접 겪어보면 너도 마음 변할 테니 지금은 별거라고 생각하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월급에는 손도 대지 말고 동생 유산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느냐니 토요일에 시댁에 두고 일요일에 데려가랍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물건은 사놓을 테니까 걱정 말라며 이 정도면 충분히 자기들도 양보하는 거라며 너도 너무 열 올리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보라더니만 남편 내일 출근해야 한다면서 오늘은 시댁 가서 자라며 데리고 나가더군요.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때 시간이 새벽 1시쯤 되었을 때네요. 새벽에 혼자 컴퓨터에 앉아 하염없이 댓글만 읽었습니다.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분들, 남편에겐 당연히 부양의 의무가 없다는 분들, 이혼이라도 불사하라는 분들, 동생이 불쌍하다는 분들, 마음이 헛헛하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미쳐버리겠습니다.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마냥 남편은 그래도 출근은 했는지 아침에 연락도 없더니 방금 카톡 하나 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둘 다 너무 흥분했었던 것 같아. 집에서 머리 차분히 식히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 너무 나를 뭘 인정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무색하게 들립니다.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을 것 같네요. 후기입니다. 14살짜리 남동생을 데리고 사는 걸로 남편과 시모와 다투었던 한 여자아이의 엄마이자 누나입니다.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들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가 차츰 정리되기에 그때 위로해 주시던 분들이 생각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은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옆에서 이래저래 떠들어대길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하루를 그냥 보냈더니 시모도 그 남편도 제가 따로 나가 살기엔 겁이나 포기한 건 줄 알았는지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동생 데려오는 걸 포기한 줄 알았는지 자기가 기숙사 학교나 시설도 알아보겠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요양시설 보내는 것도 서두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동생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미친놈. 이땐 솔직히 시모 말대로 동생이랑 따로 집 얻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가겠다며 아기는 시모한테 맡기고 주말에 시골집 내려갔습니다. 정신은 온전하지만 몸이 안 좋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 차라리 못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치매가 심해지신 할아버지 옆에서 웃으면서 TV 보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우라통이 나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가자마자 동생 붙잡고 한참을 화를 냈습니다. 조그만 게 어디서 술 담배 질이나 하고 다니느냐고. 지금 네가 TV 볼 때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야지 뭐라도 먹고 살지. 어미압이 없는 티내는 자식이라고 한 소리 듣고 살고 싶으냐? 네, 참 못난 누나죠. 뚫린 입이라고 동생한테 저딴 미운 소리나 했네요.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서야 눈물이 터집니다. 왜 그러냐고 저한테 소리 지르려던 동생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주저앉아 통곡하는 저를 보고 아무 말 못하고 쳐다보더니만 동생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세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씻겨드리고 방 청소하고 예전부터 알아보고 예약했던 요양소에도 전화를 드려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 초화합하네 좋은 곳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미리 알아보셨던 곳이었습니다. 가서 쓰실만한 거 버리고 가야 하는 거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찢어진 담뱃갑에 너덜너덜해진 담배들을 내밉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친구들이 자기 무시하는 것 같아서 쎄 보이고 싶어서 핀 거라면서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잘못하는 거 아는데 친구들이 무시하는 게 싫어서 핀 거라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또 한참을 그 더운 날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집과 주변 정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시골집 바로 뒷산 너머에 조그만 가수원을 저희 땅을 빌려준 거였고, 아버지가 알고시던 조그만 밭과 가수원 말고도 조그만 땅이 할머니 이름으로 더 있더라고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수원 관리해 주시던 분에게 그리 이득 남기지 않고 넘겨드리고 근처 이웃분들께서 조금씩 더 얹어서 처리해 드리니 두 분이 시설에서 5, 6년 지내실 금액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할머니가 젊어서부터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까지 아버지 유산 정리할 때는 생각도 못했던 돈들이었는데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증여 형태로 미리 명의들을 다 옮겨놓고 절약하셨던 거였습니다. 동생한테 너 더 아는 거 없냐고 했더니 하나하나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실 봉안당, 상조 가입한 거랑 생명보험과 실비보험 근거까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동생한테 누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마저 혹시나 일찍 가게 되면 이 집안의 가정은 어른인 제가 아니라 남자인 자기라 그랬다고, 누나는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라지만 친정이라고 돌아올 것은 너밖에 없으니 누나가 힘들 때는 네가 도와줘야 한다, 네가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답니다. 술, 담배 한 거 자기 잘못한 거 안다고 이제 누나랑 형 말 잘 듣고 어른 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때까진 정말 멍청하게도 이혼은 용기가 안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동생을 기숙학교로 보낼까 시모 말대로 끼고 살까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저를 돈으로밖에 안 보고 있다면 이혼해야겠다 결심을 했네요. 그날부터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속도도 빨라지고 생각보다 돈이 꽤 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골집 정리한 거랑 돈이면 두 분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비용까지는 호화파는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는 편이었고, 아버지 연금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써야 할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여유가 생겨버렸으니 거기다가 제일 큰 아버지 유산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원룸 빌라에서 다달이 나오는 월세비, 돈은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3, 4일 정도를 이것저것 알아보고 정리하면서 보냈습니다. 당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깨끗하게 씻겨드린 뒤에 요양원도 확인하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리면서 헤어졌습니다. 자주 찾아뵈야겠죠. 동생한테는 오늘은 친구네 집에 가서 자라고 하고 태워다주고 근 일주일 만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시모가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길래 갔죠. 며칠 만에 보는 마누라 며느리한테 별 인사도 하지 않더니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냐고 묻습니다. 전 며칠간 생각한 게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힌 건지 아니면 내가 이기적인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신랑 말대로 처남 데리고 살자고 한 건 이기적인 것 같다. 동생은 기숙사가 있는 대안학교로 가기로 했다. 근데 동생은 유산은 미성년자라서 아직 쓸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제가 내주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다. 동생이 자기 자신도 폐가 되는 건 싫다고 자기랑 살면 자기 목의 유산은 다 저희 줄 생각도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기에 대안학교로 둘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학비가 비싸긴 하지만 여기 온다고 맘 편히 애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둘이 당황하더라고요. 실은 남편은 또 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동생이 그러니 대안학교는 얼마니? 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러시더니만 저한테 혀를 끌끌 차면서 너 내가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동생한테 모질게 구냐면서 타박을 하시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처가 식구 데리고 산다 그러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설득 못하냐며 멍청하고 동생 버리는 나쁜 누나라면서 너 나중에 공주가 너한테 그러면 어찌할 거냐, 시모인 나도 나중에 아프고 늙으면 버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만 그냥 네가 나중에 시댁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그랬다는 둥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 아줌마가 돌았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더니만 네 동생이 그래도 생활비 이런 개념으로 돈 얘기한 거 보니 똘똘할 것 같네. 대안학교 보내지 말고 그 내용 공증받아서 집으로 데려오고
그 돈으로 집 옮기라고 하시더군요. 뒤에서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지만 느껴졌습니다. 미친놈, 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겠지요. 네, 여기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 보고 있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남자와 시모가 아니라 나를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나. 남편이란 놈은 시모 치마폭에 쌓여서 가정의 대수사 하나 결정 못하는 등신 같은 놈이다. 이기적이고 못나고 나에게 손 벌리는 그런 놈을 택한 내가 바보였다. 화가 치밀어 머리가 핑 돌려는 순간 시모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안 그래도 네 큰형님네 사업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잘 됐다고. 너가 좀 도와주렴. 집 큰 평수로 옮기면 나도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네요. 진짜 여기서부턴 기억도 안 나요. 제대로 멍청이같이 핑핑 도는 그 정신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나 이러고 못 산다. 너희 나 돈줄로밖에 안 받지? 너희가 사람이냐? 내 돈 가지고 너희가 왜 그러냐? 이러고 공주 얼굴은 제대로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갔네요. 옷까지는 대충 챙기고 정말 인감도장이랑 통장, 보험 가입 서류, 펀드 서류, 부동산 서류, 예물 이런 거만 다 들고 나와버렸네요. 그날 동네 근처 모텔에서 펑펑 울고 술 먹다 지쳐 자다 또 울고 시골집 내려갔더니 이미 남편이 동생한테 왔다 갔더군요. 그동안 있던 일부터 그날 제가 한 얘기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자기가 집이라며 자책하고 또 울고 제 속도 속이 아닌지라 짜증이 복받쳐 올랐지만 동생 저러는 거 보니 또 미어지더라고요. 동생 데리고 아빠가 물려주신 원룸 빌라로 와 있습니다. 동생 학교도 이 근처에서 다니려고 알아보고 저도 이혼 결심하고 변호사 만나려고 하는 중입니다. 남편한테는 아직 이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화나서 집 나간 줄만 아는 것 같아요. 핸드폰 키면 부재 중에 카톡에 난리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많이 불리하다고 하대요. 법이 왜 이따윈지. 배우자의 친촉, 혈족은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부양의 의무는 없다는 게 진짜더라고요.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할 의무는 없다는 법에 따라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로 가끔 오는 카톡이랑 문자 전화 내용들을 녹음하고 저장하고는 있습니다. 통화할 때도 남편이랑 시모가 했던 막말, 시설 이런 거 거론해가면서요. 공주 가지고도 협박하길래 그것도 다 녹음해뒀어요. 며칠 안 되는 시간에 많이도 쌓였네요. 시모가 네 새끼 평생 못 봐야지 정신 차리겠냐는 둥, 갖다 버린다는 둥, 당장 와서 네 동생 새끼랑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뭐하는 짓거리냐 등등, 그것도 다 녹음해서 제가 양육권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란 동생 안쓰러워 이혼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댓글에서 그런 아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글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막막해요. 속 시원하지도 않고 부모님 주신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니 무섭기도 하고 제 팔자가 처량하기도 하네요. 동생 기죽어서 다니는 거 보면 화딱지도 나다가 애한테 분풀이 하는 것 같아서 입 닫고 이것저것 바쁘게 다니다 보면 시간이 흐르겠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괜찮겠냐는 생각 들 때는 댓글 보려고요. 남편 입장 생각 못한 제가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 입장 이해 못해준 시모와 남편도 이기적이었고 그런 식의 막말을 하는 두 사람의 인성으론 훗날 무슨 일 생기면 난 버려지겠구나 싶기에 이혼해서 공주도 데려오고 동생도 잘 데리고 살고 직장도 알아보고 하렵니다. 쓰다 보니 이래저래 말이 엄청나게 기네요. 자작이란 댓글들이 몇 개 보이고 쓰다 보니 격해졌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정말 힘들 때 자기의 상처까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모가 저 따위였어도 남편만 내 편이라면 저도 이혼 안 했을 거예요. 베스트 댓글. 저번 글에서 대다수가 남편은 남동생 부양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부양입니까? 그냥 같이 사는 동거지. 부양은 말 그대로 먹여 살리는 건데 동생은 이미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고 누나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직계가족인 누나의 부양 책임은 당연한 겁니다. 누가 매형더러 먹여 살리라고 했나요? 그냥 데리고 살자는 것 뿐이지. 어디서 그런 무식한 충고들을 해대는지 생각 잘 하셨습니다. 그럼 못된 인간 상종 말고 내 피부치나 잘 챙기면서 사는 거예요. 돈 관리 잘하세요. 지금까지 낭만캐스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